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행을 느낌있게 북김의 최필주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취준생들도 나중에는 더 궁금해하게 될 거고 신규 입사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제가 한번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 드릴 게 몇 가지 생각이 났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그 업계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경험을 바탕을 토대로 신입사원에게 어떤 거를 중요하게 업무를 하면서라든지 아니면 근무 태도라든지 뭘 가장 중시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전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니어, 사실 시니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수를 처음 했을 때 사원들이 거짓말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실수가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이 되면 추가적으로 혼나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팀장들도 처음에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점점 이제 화를 내겠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위축감이 들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고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라고 또 말을 못하니까 그걸 또 수습을 하는데 또 애를 먹고 이런 과정들이 발생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직원은 필요 없는 직원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A는 B다라고 말을 해줘서 그거를 근거로 제가 판단을 하고 투자 계획을 세운다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맨 처음에 판단 근거 자체가 A가 B가 아니라 A가 C였으면은 제가 했던 모든 활동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다 거고 무너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주니어들은 이제 주니어들끼리만 지내겠지만 시니어 직급으로 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 신뢰도가 바닥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한테. 야, 쟤는 정확하지도 않은 거 확인도 안 하고 한 거야? 근데 주니어가 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할 수는 사실 또 없거든요. 그게 정석적으로 맞지만 이거 다 확인하고 있으면 저는 제 업무를 할 시간이 없고 마케팅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으로서 결과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모르는 것이 생겼다, 아니면 업무 기한이 주어졌을 때 업무를 주어진 내에 다 못 끝낼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그때 그 즉시 선배님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상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때 안 될 것 같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핑거프린트야? 간단하게 검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정보인데 이걸 왜 나한테 묻지? 라게 되면 그 사람의 또 평판도가 확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보고 더 이상 내가 찾을 수 있는 방향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물어보게 된다라면은 선배들도 이만큼 했는데 안 되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또 알려주고 얘가 이만큼까지 공부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만 알려줄 거를 두 개, 세 개 알려줄 수도 있겠죠. 아까 전에 그러면은 관계성의 확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취준생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사회초년생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금융업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사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긴 하겠지만, 특히나 부동산 금융업계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사람이 전부다, 사람으로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쌓아나갈 수 있을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 또 정답이 없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선배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성과에 따라서 받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욕심은 증권사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난 성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더 피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최대한 동등한 지위를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동갑내기 업계 모임을 한다라든지 스터디를 한다라든지 그냥 경매 스터디를 만들어서 업계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같이 하게 된다라면은 얘가 어디에 다니는 누구든지 간에 동등한 입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좀 더 편안하게 제가 다가갈 수가 있고, 그럼 업무를 할 때도 시니어들이랑 같이 계속 업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멋있게 보이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외적으로 꾸미는 것도 당연히 증권사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많은 증권사분들이 다 꾸미고 다니시고 남자분들도 눈썹 정리하고 이마는 대부분 다 까고 양복을 안 입어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캐주얼하게라도 깔끔하게 입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그런 데서도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책을 쓴다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본인이 해냈을 때 이 사람들이 좀 더 호감을 갖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 대상들인데 이 사람이 나를 멋있게 보고 나를 좋아하고 있으면은 훨씬 더 편하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도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아까 전에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업무 일지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되게 꼼꼼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두고 기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앞으로의 그 취준생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롯데건설에서 근무를 할 때 쟤처럼 변태적으로 일을 해야 돼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요?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업무 일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안 빠지려고 노력을 더 많이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려고 하면 오늘은 그냥 정말 루틴하게 엑셀 정리만 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적어야 돼요. 뭘 적지? 그러면은 그냥 밥 먹다가 이야기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본다라든지 혹은 그냥 책을 본다라든지 블로그에 들어가서라도 한두 가지 정리할 거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가면은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고 배운 게 있을 때마다 적는 건 더 어려운 것 같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적었어요. 뭐 뉴스 검색을 했을 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한 1, 2년이 지나도 100을 공부를 하면 한 10, 20이라도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3년, 4년 쌓이면은 아예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백데이터가 있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가 창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모아온 그런 각종 지식들이 있을 때 저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회사마다 전부 다 사내 ERP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럴 때 뭐 전자결제는 어떻게 올려요? 뭐 이런 것들을 선배들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선배들이 알려줄 때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적을 게 없더라도 별표 세모를 치더라도 적는 포즈라도 해야 되지. 내가 뭔가 알려주는데 얘가 적지도 않고 있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했다. 그건 좀 화가 나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본인한테 지금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알려주는 거는 사실상 일종의 호의예요. 네. 거죠. 그거를 남용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호의를 베풀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알려줄 때 다 적는 것과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업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스크린샷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장면마다 다 찍고 다 프린트해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해서 1년 뒤에 내가 그 업무를 다시 해야 될 때 그 페이지만 넘기면서 따라하면 되게끔 매뉴얼을 시켜뒀었거든요. 굉장한 꿀팁인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같은 내용을 두 번 질문할 리는 거의 없어요. 두 번 질문을 하더라도 정말 그 포인트가 하나 빠져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용인을 해주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선배님께서는 업무 외적인 시간에는 어떠한 자기 개발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업무 외적인 시간에는 부동산을 많이 봤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직업으로 가진 타입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는 현장 기술에 대해서 업무 일지를 작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진짜 하기 싫은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재밌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더 알아보고 뉴스를 서칭하고 그게 뭐였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스트레스로 와닿지 않고 그냥 게임처럼 저는 와닿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즐겁게 업무와 내 삶을 단절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유관되게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조금 시야를 넓혀가시려고 확장을 하시려고 했던 거네요. 그냥 취미가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일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제가 뭐 다른 어떠한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을 보고 한번 임장 가볼까 해서 가보고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성장의 계기가 더 생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 더 질문이 네네네.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이 부동산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이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 되게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총망라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공부를 끊임없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디벨롭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계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분들께 혹시 워라밸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워라밸 이 업계에 존재할 수 있다 아니면 워라밸을 원한다면 이 업계는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약간 이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업계만큼 워라밸이 좋은 곳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가장 좋은 워라밸을 갖출 수 있는 곳이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성격이 맞아야 돼요. 성격이 맞는 사람들은 정말 놀다 보니까 돈을 벌었네? 물론 주니어 때 뭔가 IM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은 정말 놀다 보니까 돈이 나오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아까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 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강하게 자리에만 앉아 있어라 이렇게 강요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일할 때 일 확실히 하고 놀 때는
또 가족들이랑 놀고 그런 식으로 내 의지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증권사 사람들이 약간 반사업가라고 불러요. 완벽한 자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인 대비 엄청난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좀 놀 때 놀고 할 때 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이 업계에 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되게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증권사는 좀 삶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축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